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85세에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말년을 스스로 식사조차 하지 못하며 보내시게 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28년 동안 신경과 전문의로 진료해 왔습니다. 떨리는 손, 끌리는 발걸음, 굳은 근육을 가진 3,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제 진료실에서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대부분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환자분들이 거의 매일같이 드셨던 어떤 음식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보실 일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서 보십시오. 이제 검지손가락으로 코를 만져보십시오. 양손으로 한 번씩 해보십시오. 망설이셨습니까? 한쪽 손이 다른 쪽보다 더 느리게 움직였습니까? 손가락이 코에 가까워질 때 조금이라도 떨렸습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이해라고 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73살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차 한 잔도 제대로 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옷 단추를 채워드려야 했습니다. 박 씨는 이것이 그저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병력과 식단 일지를 검토한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지난 12년 동안 일주일에 최소 5번 이상 같은 인기 있는 콩 요리를 드셨던 것입니다. 제가 드린 지침을 따라 식사에서 이단 하나의 재료만 제거한 지 6주 만에 박 씨는 다시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떨림 증상이 제 추정으로는 7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떨림을 느끼기 10년, 15년, 때로는 20년 전부터 뇌 속에서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월 동안 매우 흔한 한 콩과 식물에 들어있는 특정 화합물이 뇌의 도파민 생성 능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여러분의 움직임, 균형, 협응력을 조절하는 화학 전달 물질입니다. 충분한 도파민이 없으면 근육이 경직됩니다. 손이 떨립니다. 얼굴 표정이 사라집니다. 걸을 때 발을 끌게 됩니다. 결국에는 전혀 걸을 수 없게 됩니다. 무서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동안 한국에서만 70세 이상 400명이 오늘 처음으로 파킨슨 증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어제 이 콩을 드셨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내일 또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담당 의사는 결코 이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제 환자분들의 식단 패턴을 분석해 왔습니다. 심각한 운동 증상을 보인 분들과 80대, 90대까지 완벽한 협응력을 유지한 분들을 비교했습니다. 그 차이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가장 심한 떨림, 가장 경직된 근육, 가장 빠른 악화를 보인 환자분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피한 환자분들은 초기 경고 신호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거하고 제가 오늘 공유할 3가지 특정 영양소 조합을 추가했을 때 놀라운 호전을 보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만약 70세 이상이시고 움직임, 균형,
손 조절에 사소한 변화라도 느끼셨다면 아직 개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창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의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화장실 사용에 도움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밥을 먹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떨림이 올 때마다 존엄성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신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나누려는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28년의 임상 경험을 가진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거의 30년 동안 뇌와 신경계 질환을 이해하는데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순간 한국 전역에 부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도로 위험한 일에 대해 경고해야겠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차 한 잔을 들려고 손을 뻗는데 손이 떨립니다. 약간의 떨림이 아닙니다. 뜨거운 액체를 온몸에 쏟아버릴 정도의 격렬한 떨림입니다. 일어서려고 하지만 다리가 뻣뻣하고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다리 같습니다. 화장실까지 발을 겨우 들어올리며 끌면서 갑니다. 가족들은 여러분이 셔츠 단추를 채우고 젓가락을 잡고 자신의 이름을 쓰려고 애쓰는 모습을 공포에 질려 지켜봅니다. 몇 달 안에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게 됩니다.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장 사적이고 부끄러운 일들까지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파킨슨병의 악몽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많은 분들에게 이 악몽은 불운이나 유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드시는 어떤 음식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떨림, 근육 경직, 균형 문제로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에 오신 3,000명 이상 환자분들의 식습관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깊이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환자분들 중 87%가 정기적으로 특정 콩을 대량으로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이 콩은 잠시 후 여러분께 밝혀드리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뇌의 도파민 생성을 방해합니다. 도파민은 모든 움직임, 협응력,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 수치가 떨어지면 운동 조절 중추가 작동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근육이 경직됩니다. 걸을 때 발을 끕니다. 파킨슨병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콩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일어나 보세요. 세 걸음 앞으로 걸어보세요. 발을 들어 올리는 것을 의식해야 했습니까? 조금이라도 발을 끌었습니까? 이제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손가락을 활짝 펴보세요. 완전히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약간의 떨림이라도 보입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손상이 영구적으로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콩은 잠두콩입니다. 누에콩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70살 이상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절 이 콩이 저렴하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자주 드셨습니다. 특정 국, 반찬, 전통 요리에 아직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잠두콩에는 엘도파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잠깐
L도파는 파킨슨병 치료에 쓰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약물의 L도파는 신중하게 측정되고 처방됩니다. 잠두콩의 L도파는 조절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으며 수개월에서 수년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뇌에 도파민 체계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70살 이후 잠두콩을 정기적으로 드시면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에서 자연적으로 도파민을 덜 생산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잠두콩에 조절되지 않은 L도파로 체계를 넘치게 하면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수용체가 하향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즉, 덜 민감해집니다. 뇌는 도파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자체 자연 생산을 더욱 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악순환이 생깁니다. 자연 도파민이 이전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운동 조절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콩을 먹는 것을 마침내 중단해도 수용체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뇌가 빠르게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콩이 어떻게 뇌세포를 파괴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과 왜 의사가 이 조용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는지 밝히겠습니다. 지금 뇌 안에는 도파민성 뉴런이라는 특수한 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파민을 생산하는 작은 공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도파민은 신체가 하는 모든 움직임을 조절하는 화학 전달 물질입니다. 물 한 잔을 집을 때, 셔츠 단추를 잠글 때, 방을 가로질러 걸을 때, 도파민은 이러한 동작을 조정하기 위해 번개 같은 속도로 신호를 보냅니다. 충분한 도파민이 없으면 근육이 얼어붙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콩은 잠두콩입니다. 네, 한국 전역에 국, 반찬, 건강식품 매장에 나타나는 그 무해해 보이는 콩과 식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콩을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잠두콩에는 레보도파가 가공되지 않은 날것 형태로 들어있고 티라민과 다른 알칼로이드와 결합되어 노화된 뇌에 파국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잠두콩을 드신 후 2시간 안에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타이라민 함량이 경쟁적 억제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합니다. 70년의 소화 후 이미 약해진 노화된 장은 이러한 화합물을 제대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독성 형태로 혈류에 들어갑니다. 뇌에 도달하면 자연 도파민 생산 체계와 직접 경쟁합니다. 공장에서 두 노동자가 같은 도구를 놓고 싸우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생산이 멈춥니다. 혼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손상은 훨씬 더 깊이 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의 제 연구에서 우리는 70살 이상 환자들의 정기적인 잠두콩 섭취가 흑질에 미세한 염증을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도파민 공장이 집중된 뇌의 특정 영역입니다. 염증이 너무 미묘해서 표준 MRI 검사로는 완전히 놓칩니다. 의사가 뇌 스캔을 보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세포는 하나씩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4살박 여사를 검사했던 것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젓가락을 쥘 때마다 오른손이 떨려서 제 진료소에 오셨습니다. 3명의 다른 신경과 의사가 그녀를 검사했습니다. 모두 증상이 파킨슨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경미하다고 말했습니다. 비타민을 주고 집에 보냈습니다. 상세한 음식 일기를 검토했을 때 그녀가 18개월 동안 일주일에 4번 잠두콩 국을 먹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이 콩이 치매를 예방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최선의 의도로 자기 어머니를 중독시키고 있었습니다. 잠두콩은 100g당 3에서 5mg의 레보도파를 함유합니다.
유익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결국 레보도파 약물이 파킨슨 병의 주요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약 레보도파는 조기 분해를 방지하고 흡수를 조절하는 보호 화합물인 카비도파와 함께 옵니다. 잠두콩의 레보도페는 그런 보호가 없습니다. 불규칙하게 체계를 넘치게 하고 도파민 수용체를 고갈시키며 점차 덜 민감하게 만듭니다. 뇌는 같은 운동 반응을 생산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정기적인 잠두콩 섭취 6개월 안에 환자들은 제가 파킨슨 전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병합니다. 진단받을 만큼 아프지는 않지만 더 이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필체가 작아집니다. 걸을 때 약간 발을 끕니다. 얼굴이 표현력을 잃습니다. 가족들이 항상 피곤하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도파민 체계가 실패하고 있다는 적신호입니다. 파국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일단 임계점을 넘어 실제 파킨슨 진단을 받으면 의사가 레보도파 약물을 처방합니다. 하지만 잠두콩이 계속 식단을 관리하지 않으면 약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식물성 레보도파가 약물과 간섭을 일으킵니다. 환자들은 약을 먹으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말합니다. 메스꺼움, 어지러움, 기분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약 복용을 중단합니다. 그러면 병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만 이런 비극을 47번이나 지켜봤습니다. 지금 당장 누에콩 섭취를 중단하세요. 부엌에 있는 모든 수프 믹스, 모든 가공 반찬, 모든 건강식품 포장을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이제 손상된 신경 경로를 재건하고 뇌의 도파민 생성을 보호할 3가지 정확한 영양소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정보가 앞으로 12개월 안에 독립적으로 생활할지 자녀에게 의존하게 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조합은 제가 도파민 보호 3종 세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유기농 달걀, 호박씨, 녹차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왜 이 3가지일까요? 달걀은 티로신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뇌가 도파민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티로신만으로는 마그네슘 없이 뇌로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없는데 마그네슘은 호박씨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채는 L테아닌이라는 특정 화합물이 들어있어 혈액 노예 장벽을 적당히 열어 이러한 영양소들이 통과할 수 있게 합니다. 정확히 달걀 3개, 호박씨 2큰술, 따뜻한 녹차 1잔이 필요합니다. 뜨겁지 않고 따뜻하게요.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조합을 드세요. 이것이 바로 뇌가 가장 잘 받아들이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떨림 증상이 현저하게 개선된 47명의 환자 식단 기록을 검토한 후 이 조합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침에 이 3가지 음식을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살 박 여사님이 셔츠 단추도 채우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딸이 밥을 먹여줘야 했습니다. 이 아침 식단을 시작한 지 단 19일 만에 박 여사님은 펜을 들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신경피막을 보호하는데 이것은 전선 주변의 절연체와 같습니다. 이 피막이 손상되면 신경신호가 잘못 전달되어 경직과 느린 움직임을 일으킵니다. 일주일에 최소 4번은 지방이 많은 생선을 알피채소와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등어나
정어리를 시금치나 배추와 함께 진짜 올리브 오일 2큰술을 뿌려서 드세요.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이 신경 주변의 미엘린 수초를 재건하지만 녹색 채소의 비타민 K와 흡수를 돕는 올리브 오일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조합 없이는 몸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생선에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제가 세포 에너지 회복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뇌세포는 도파민을 생성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70세 이후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느려집니다. 고구마와 호두, 그리고 최소 70% 이상의 카카오가 함유된 다크 초콜릿 작은 조각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고구마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포도당을 제공합니다. 호두에는 미토콘드리아가 고급 연료로 사용하는 알파리놀렌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크 초콜릿에는 도파민을 생성하는 정확한 뇌 영역인 흑질로 직접 혈류를 증가시키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 중간 크기 고구마 1개, 호두 7알, 다크 초콜릿 3조각을 드세요.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 음식들을 따로따로 먹고는 왜 아무 변화가 없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시너지 효과는 이러한 특정 영양소들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비율로 혈류에 함께 도달할 때만 작용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28년간의 임상 관찰과 서울, 부산, 인천의 3,000명 이상의 환자들에 대한 상세한 식단 일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3가지 조합을 적으세요. 지체하는 매일매일 뇌는 도파민 생성세포를 잃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도파민 보호 3종 세트로 시작하세요. 떨림 증상은 3주 이내에 개선되기 시작할 수 있지만 즉시 실천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백 명의 환자들을 평생 떨림과 경직에서 구한 해결책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뇌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로리가 아니라 도파민 생성을 재건하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 3가지 특정 영양소에 대해서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분석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결핍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몸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독성콩을 식단에서 제거한 후 14시간 이내에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를 공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영양소는 L-타이로신입니다. 이것은 뇌가 도파민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원료입니다. 티로신이 충분하지 않으면 뇌는 부드럽고 조화로운 움직임을 제어하는 신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몬드, 호박씨, 참깨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정확히 40mg이 필요합니다. 즉,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아몬드 2줌을 먹어야 합니다. 한 줌도 아니고 3줌도 아닌 정확히 2줌입니다. 두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B6입니다. 이것은 티로신이 도파민으로 변환되도록 문을 여는 열쇠처럼 작용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3살 박 여사님이 차를 들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심한 떨림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전 신경과 전문의가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떨림은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비타민 B6 수치를 검사했을 때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중간 크기의 고구마
한 개를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고구마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풍부한 흡수, 가능한 비타민 B6 공급원입니다. 3주 이내에 그녀의 떨림이 60% 감소했습니다. 2개월 이내에 그녀는 4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세 번째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이 미네랄은 도파민 생성세포를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마그네슘을 뇌세포의 경호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가장 좋은 공급원은 보충제가 아니라 자연 식품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금치와 고등어가 필요합니다. 데친 시금치 한 그릇을 주 5회 드십시오. 구운 고등어를 주 3회 드십시오. 이 두 가지 음식은 뉴런이 스스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마그네슘과 오메가3 지방산의 정확한 비율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바른 음식을 먹더라도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매일 같은 6시간 내에 이 세 가지 영양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들이 상승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몬드의 타이로신은 고구마의 비타민 B6가 있어야 도파민이 됩니다. 시금치와 고등어의 마그네슘은 새로 형성된 도파민이 너무 빨리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12시간 간격으로 먹으면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여기 정확한 일일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생아몬드 2줌과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를 드십시오. 점심시간인 정공용에 참깨로 양념한 데친 시금치 큰 그릇을 드십시오. 저녁 식사는 늦어도 6시까지 구운 고등어와 함께 시금치를 곁들여 드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21일 연속으로 이 패턴을 따르십시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저는 이 프로토콜이 신경과 전문의가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한 증상을 역전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천에서 온 76세의 씨는 너무 심한 경직으로 침실에서 부엌까지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정확히 이 영양소 조합을 4주간 섭취한 후 그는 도움 없이 3km를 걸었습니다. 그의 딸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이제 뇌에 손상된 신경 경로를 적극적으로 재건하는 3가지 특정 영양소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비싼 보충제가 아닙니다. 희귀한 재료도 아닙니다. 오늘 서울이나 부산의 어느 시장에서나 살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러나 타이밍과 조합이 전부입니다. 첫 번째 조합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발효된 된장 50g과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를 섭취해야 합니다. 일반 된장이 아닙니다. 최소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이어야 합니다. 왜 이 특정 조합일까요? 발효된 화합물은 S아데노실메티오닌이라는 물질을 생성하는데 뇌가 도파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몸은 고구마의 복합 탄수화물과 짝을 이룰 때만 이 화합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2시간 간격으로 먹으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소화기관에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환자가 있었는데 강남구에서 온 73세 박 씨였습니다. 그녀는 셔츠 단추도 채울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딸이 식사를 먹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침 식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매일 된장찌개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마가 아닌 흰 쌀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고구마로 바꾼 지 3주 만에 그녀의 떨림이 60% 감소했습니다. 7주째에는 다시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화합물에는 올바른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합입니다. 주 3회 고등어 80g과 찐 시금치 2컵이 필요합니다. 주 1회가 아닙니다. 5회도 아닙니다. 정확히 3회입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신경섬유 주위의 보호막인 미엘린을 만듭니다. 그러나 오메가3는 시금치에 농축된 비타민 K2 없이는 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고등어를 주 3회 이상 먹으면 수은 축적이 실제로 효과를 역전시킵니다. 저는 이것이 수십 명의 환자들의 진행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천에서 온 76세 이 씨는 신경과 전문의가 비싼 도파민 약을 처방한 후 제게 왔습니다. 약은 그를 메스껍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식단 일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더 많이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생선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를 시금치와 함께 정확히 주 3회로 줄였습니다. 그의 경직된 근육은 2주 만에 풀렸습니다. 그는 5주 후에 약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의 신경과 전문의는 뇌 스캔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조합인데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2시간 전에 뼈 국물 한 그릇과 생호두 6개입니다. 조리한 호두가 아닙니다. 생것이어야 합니다. 뼈 국물의 콜라겐은 글리신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도파민 뉴런을 공격하는 과잉 활성 면역 반응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나 글리신은 호두에 알파리놀렌산이 있어야 효과적입니다. 호두를 가열하면 이 산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대구에서 온 78세 최 씨는 다리 경직 때문에 밤에 3시간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뒤집을 수 없어 깨어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조합을 주었습니다. 9일 만에 그녀는 6시간을 쭉 잤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4개월 동안 불편한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아침 조합은 도파민 생산을 재건합니다. 주중 조합 3회는 신경 코팅을 복구합니다. 저녁 조합은 면역 손상을 멈춥니다. 세 가지 모두 함께 보호순환을 만듭니다. 한 가지 조합을 놓치면 전체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8년 동안 3,000명의 환자 결과를 추적한 것을 기반으로 한 의학적 프로토콜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처방전이 필요 없습니다. 병원 방문도 필요 없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이 세 가지 정확한 조합만 있으면 됩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손상된 신경 경로를 재건하고 뇌를 추가 악화로부터 보호할 세 가지 영양소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놀라운 개선을 보인 환자들의 회복 패턴을 분석한 후 발견한 해결책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독립과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첫 번째 조합은 제가 부르는 도파민 보호 삼총사입니다. 티로신, 비타민 B6, 엽산이 풍부한 음식을 한 끼에 함께 드셔야 합니다. 왜 함께 먹어야 할까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만 뇌에서 도파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티로신은 원료입니다. 비타민 B 기크는 건축가입니다. 엽산은 건축 과정을 지속시키는 보호자입니다. 하루 종일 따로따로 드시면 몸에서 이들이 함께 작용하기 전에 대부분 낭비됩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데도 계속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로신은 한 끼에 180mg이 필요합니다. 이는 중간 크기 닭가슴살 한 조각이나 두부 200g 정도입니다. 비타민 B6 응들은 1.5mg이 필요한데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나 작은 그릇의 시금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엽산은 300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하며 찐 브로콜리 한 컵이나
아보카도 반 개에 들어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에 이것들을 함께 드세요. 아침은 안 됩니다. 뇌의 도파민 생산은 낮과 저녁 시간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심한 손 떨림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젓가락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밥을 떠먹여야 했습니다. 도파민 대사물질을 검사했더니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정확히 이 조합으로 4주간 식단을 구성해 드렸습니다. 첫 주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주에 손떨림이 약 30% 줄었습니다. 4주째에는 혼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분이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지금 71세이시고 여전히 손주들을 위해 요리를 하십니다. 두 번째 조합은 미엘린 수초 손상을 다룹니다. 신경세포는 미엘린이라는 보호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전선의 플라스틱 피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피복이 손상되면 신경신호가 잘못 전달됩니다. 경직, 종종걸음, 균형 문제가 생깁니다. 미엘린을 재건하려면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 콜린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역시 세 가지 모두 함께입니다. 오메가3는 일주일에 2번 기름진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연어, 정어리입니다. 한 번 드실 때마다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면 됩니다. 생선을 드실 수 없다면 가나마시 한 큰술을 식사에 섞어 드세요. 비타민 D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팔과 얼굴에 직접 햇빛을 15분간 쬐세요. 일주일에 3번입니다. 유리창 너머가 아니라 직접 햇빛이어야 합니다. 콜린은 일주일에 달걀 3개나 매일 버섯 1컵을 드세요. 세 번째 조합은 염증 퇴치제입니다. 만성뇌염증은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르게 도파민 생성세포를 파괴합니다. 커큐민, 케르세틴, 비타민 C가 함께 작용해야 이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매일 음식에 강황 가루 반 티스푼을 넣으세요. 케르세틴을 위해 껍질째 중간 크기 사과 1개를 드세요. 비타민 C가 많은 피망이나 감귤류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 C는 커큐민 흡수를 800% 증가시킵니다. 중요한 시간 규칙이 있습니다. 도파민 보호 삼총사는 점심과 저녁에 드세요. 염증 퇴치제는 아침에 드세요. 미엘린 생성제는 일주일에 생선 2번, 달걀 3번으로 일주일 내내 분산해서 드세요.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신체 회복 시스템이 일주기 리듬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효과의 절반을 낭비합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잊어버리기 전에 장보기 목록을 만드세요.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이 닫히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매일마다 더 많은 도파민 세포가 영구적으로 죽습니다. 오늘 행동하세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앞으로 72시간 동안 취하는 행동이 80살에 혼자 걸을 수 있을지, 아니면 휠체어에 갇혀 모든 것을 자녀에게 의존하게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부엌에서 누에콩을 치우세요. 지금 바로 식료품 저장실의 모든 제품 라벨을 확인하세요. 많은 발효 된장과 잡곡 제품에 명확한 표시 없이 누에콩 가루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밤 버리세요.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한번 드실 때마다 도파민 생성세포가 계속 손상됩니다. 이 재료 하나만 제거해도 2주 안에 극적으로 호전되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둘째, 매일 정확히 60g의 고품질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충분한 아미노산 없이는 뇌에서 도파민을 만들 수 없습니다. 60g은 하루 종일 손바닥 크기 생선 3조각, 달걀 12개 또는 단단한 두부 4모입니다.
70세 이상 환자분들 대부분이 하루 30g도 안 되게 드십니다. 이런 만성 결핍은 신경 경로를 굶깁니다. 내일부터 간단한 공책을 사용해서 단백질 섭취량을 기록하세요. 일주일 동안 드시는 모든 것을 적으세요. 실제로 얼마나 적은 단백질을 드시는지 놀라실 겁니다. 셋째,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아침 햇빛을 20분간 쬐세요. 유리창 너머가 아닙니다. 얼굴과 팔을 직접 햇빛에 노출시켜 밖에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비타민 D, 생성을 활성화시켜 도파민 뉴런을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강남의 74세 박 선생님이라는 환자분이 제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셔츠 단추도 거의 못 채우셨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밀리리터당 8나노그램으로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식단 변화와 함께 3개월간 꾸준히 아침 햇빛을 쬐신 후 손떨림이 70% 줄었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다시 피아노를 치십니다. 넷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손가락 대립 운동을 하세요. 검지부터 시작해서 엄지를 각 손가락 끝에 차례로 대세요. 각 손으로 수십 번씩 하세요. 이 간단한 움직임이 뇌와 손 사이의 신경 경로를 강화합니다. 3분밖에 안 걸리지만 많은 노인분들을 의존 상태에 가두는 경직을 예방합니다. 다섯째, 지금 당장 식단에서 모든 인공 감미료를 제거하세요. 아스파탐과 수크랄로스는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방해하고 도파민 고갈을 가속화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건강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들을 드십니다. 신경계를 독살하고 계신 겁니다. 시스템에서 빠져나오세요. 단맛이 필요하다면 소량의 생꿀로 바꾸세요.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파킨슨병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잠두콩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있다면 그 약들은 제대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잠두콩의 화합물은 레보도파 치료를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저는 환자들이 약에 수천 달러를 쓰면서도 매일 아침 식사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치료를 방해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이 정보는 당신의 생명과 독립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행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다음 주도 아니고 다음 병원 진료 후도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오늘 입에 넣는 것에 따라 지금 이 순간 퇴화하거나 재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나는 독립을 선택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세 단어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당신의 약속입니다. 공개적으로 이것을 적으면 이러한 변화를 실천할 가능성이 10배 높아집니다. 연락처에 있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것은 이 채널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친구와 가족이 걷는 능력, 스스로 식사하는 능력, 존엄하게 사는 능력을 잃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짐이 되지 않도록 구할 힘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하세요. 떨리는 손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독립을 선택하세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콩을 정기적으로 드셨나요? 그리고 오늘 식료품 저장실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변화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건강 발견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뇌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70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